54회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저세계의 실상, 여러 가지 지저세계의 참다운 그 모습,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지저세계에 관해서 몇 번 나왔죠.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양 주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원심력에 의하여 속이 텅 비게 됐으며 지저세계의 표면 안에는 많은 공동, 즉 동굴이죠. 공동이 현재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저세계와 지상세계 사이에는 세 개의 띠로 된 용암이 있으며, 그러니까 용암이 이렇게 세 개의 띠로 이렇게 된 그 용암이 있으며,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에는 지저세계에서 나오는 빛이 자력성과 섞여 가지고 오로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로라. 그 다음에 지저인들은 5차원 사람들이고 수정과 보석으로 된 집에서 살며, 또한 지저세계의 수도는 샴발라라고 하며, 지저세계를 이미 지상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방문을 이미 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저세계에 관한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저세계는 역시 뛰어난 UFO 연구가인 박찬호님이 일찍이 1997년도에 쓴 책 UFO 한반도 프로젝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UFO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지저 문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저 문명이 이제 그 책 속에 이제 있는데요. 이 지저 문명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설이나 신화 정도로 생각했지 실제로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현대 물리학에 의한 그 고정관념에 제가 사로잡혀서 그렇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의 지구과학 이론에 의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지구과학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지구과학 이론에 의한다면 지구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뜨거워지고, 지구의 중심 부분은 가장 무거운 철 성분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 철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이 지구의 양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에서 오로라를 볼 수가 있으며, 가끔 화산이 폭발할 때 그 뜨거운 용암 분출 현상을 또한 현상이 있다고 볼 때 지구의 내부는 뜨거운 용암으로 가득 차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은 확실한 과학적인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지구과학에서 배운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과학적 사고를 해본다면, 과학적인 사고 여행이라든지 그거 보고 생각 여행, 아인슈타인도 그 상대성 이론을 전개할 때 실험을 하지 않고 순전히 그 생각으로만 실험을 했지요. 사고 실험을. 그럼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것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그 사고 여행을 해보면 앞에서 말한 그 지구과학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비과학적인 이론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이 양동이 물속에 팔을 넣습니다. 이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양동이 속을 이제 휘저어 본다면 당연히 중심부가 원심력에 의하여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태양계는 잘 알다시피 우주 공간상에 아주 밀도가 높은 성운이 성운이라고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운이 한 곳에 집중되면은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서서히 회전을 하기 시작하고, 이 회전이 점점 빨라지면은 무거운 원소가 중앙 부분에 모이게 돼서 밀도는 점점 커져서 결국은 태양이 형성되고, 또 그 태양 주위에는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그 성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운이란 건 뭐냐면은 가스와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성간 물질,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죠. 성간 물질로
주로 은하면에 모여 있으며 주변에 있는 별의 그 영향과 그 구성 성분 및 모양에 의하여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때 성운과 외부 은하를 구별할 수 없었던 시기에는 외부 은하, 가령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외부 은하를 성운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확실히 구분한다는 겁니다. 외부 은하는 외부 은하고 또 우리 은하계 내에 있는 가스구름, 그것은 이제 성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운은 은하계뿐만 아니라 외부 은하에서도 많이 관측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백과사전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머리 성운이나 장미 성운, 그런 건 좀 들어봤죠. 그 말머리 꼭 모양이 말처럼 생긴 말머리 성운 혹은 장미 성운, 이런 것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운이라고 하죠. 방금 제가 지구가 탄생한 지 약 50억 년 되었다고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46억 년이죠. 46억 년. 대충은 이제 50억 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의 나이는 현재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정정하겠습니다. 이때 우리의 지구의 형성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우리가 그 생각의 실험, 사고 실험이죠.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았던 양동이와 유사한 이치로서 지구 내부는 빠른 속도에 의한 원심력이, 그러니까 원심력이라는 게 뭐냐면 물체가 회전할 때 그 힘이 밖으로 미치는 그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동이에 물을 넣고서 손잡이를 잡고 빠르게 이렇게 돌린다면은 물이 쏟아지질 않죠. 빠르게 돌리면은.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그 힘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걸 보면 이제 원심력이라 하죠. 원심력에 의하여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심력에 의하여 처음 그 지구가 생길 때 그 원심력에 의하여 중심이 텅 빈 공동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지구의 그 중앙에 텅 빈 큰 그 공동이 생기겠죠.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도니까. 그래서 큰 공동이 생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인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텅 빈 공간 중심부에는 사방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동일할 것이니까 마치 태양이 만들어지는 초기 때처럼 이 중심부에 태양과 같은 아주 작은 태양이 원형으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빛을 발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한가운데 있는 태양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태양이 아니고 그곳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이 인공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공간 한가운데 놓아두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작은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공간 속에 걸어 놓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그 UFO 문명을 가진 지저세계 사람들이 인공 태양 만드는 것은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한 공동이 형성될 때, 지저세계가 형성될 때 공기가 공동 쪽의 표면 속으로 침투하고 여러 곳에 또 다른 많은 작은 공동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구멍이 이제 남극과 북극으로 뚫리니까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 공기가 완전히 굳어지지, 그 지저세계의 지표면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공기가 스며들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공동이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다고 해도 그 크기는 가로 수십 킬로미터, 세로 수백 킬로미터 등등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지구의 내부는 지구의 표면과 같이 육지와 바다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사고 여행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일반 상식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발상을 한다면 이는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구의 그림을 그린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의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그림은 미국 사람인 마셜 B 가드너, G-A-R-D-N-E-R, 마셜 B 가드너님이 1920년도에 그 연구 결과를 쓴 책 지구 내부로 가다 하는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박찬호님이 쓴 UFO 한반도 프로젝트 76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이 지구 내부의 모양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것으로서 실존하는 신비의 지저 문명 텔로스, 지난번에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이 텔로스, 이 책의 97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지구 내부에 있는 그 지저세계가 바다와 육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지저세계와 지상세계 사이에는 세 개의 용암의 띠가 있죠. 용암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띠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이 단절되어 있죠. 그 단절된 그 틈 사이로 여러 가지 통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아마 상당히 놀랄 겁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우리 지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 가운데는 다 이와 같은 지저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 337쪽에는 지저세계를 실제로 다녀왔던 노르웨이 사람이었던 올랍 얀센이 1811년생이라고 그러죠. 이 올랍 얀센이 말했던 내용이 쓰여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써본다면 지구 바깥의 지각 두께는 약 480km 정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저세계와 지표면 사이의 그 두께가 480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를 보면은 주인공 세 사람이 사화산 분출 구멍을 통하여 지저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 떨어지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휴대폰 동영상에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그것을 입력을 해가지고 클릭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휴대폰에는 그 전체의 영상은 없지만은 전체의 대강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지저세계란 게 이런 거라구나 하는 걸 실제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나온 그 영상을 한번 클릭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계속해서 어린 소년이 몇 킬로미터 정도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른은 수천 마일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천 마일이 아니고 대략 약 480km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이 실제의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저의 세계는 지표면과는 달리 바다가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고 육지가 4분의 3이며 지구 표면의 육지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넓다는 겁니다. 이 지저세계의 육지가. 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 곳곳에 공동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동굴이 있다는 겁니다. 지저세계 곳곳에. 이 공동들은 지하 터널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연히 떠오르는 의문은 지구 내부에는 용암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대충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앞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가 용암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지표면과 지저세계 지표면 중앙지대에 세 개의 띠를 형성하면서 존재하고 각각의 띠는 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이 끊어져 있으며 그곳으로 지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저세계는 몇몇의 그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요. 한 인종은 키가 3 내지 4m 정도 되는 굉장히 거인들. 그러니까 지저세계에는 사람들도 굉장히 거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3m, 4m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 거인들인데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저세계는 맘모스, 동물 중에서 맘모스도 있답니다. 지상에 있는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큰 옛날에 그 맘모스가 지저세계에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또 그 지상에 있는 느티나무처럼 거대한 나무들, 그 나무들이 그냥 200m, 300m 되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저세계에 있는 그 모든 생물체는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압력 때문에 그런 대기압 때문에 그런다는데 대기압. 지상의 대기압과 지절세계의 그 대기압이 기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절세계는 그와 같이 크기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지절세계 3 내지 4m의 거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종족은 키가 2m 정도. 그러니까 지구인보다는 크지요. 지상의 인간들보다는 큽니다만은 그런 그 보통의 키를 가진 사람들도 살고 있고 수명은 매우 길며 어떤 사람은 2만 세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역에 따라서는 600세 내지 8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으로 봐서 그것도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고 문명 수준도 여러 각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우주인들의 수명이 700세 내지 1000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2만 세까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읽었을 때 상당히 놀랐으며 그것도 다른 별이 아니고 지구 내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며 앞으로 지구의 차원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모든 기술을 지구인과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1000세, 2000세 되려면 과학기술이 이제 필요하겠죠. 과학기술 이외에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개발한 그 종합정신수련을 통해서 나이가 점점 20대, 30대로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세포와 DNA를 바꾸는 작업을 하니까요. 호흡을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점차 나이가 1000세, 2000세까지 간다. 그 다음에는 10,000세, 20,000세까지 가다가 영생으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 지절세계에는 그와 같이 20,0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과학기술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이제 있겠지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 지상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지금 현재 그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돼가지고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나이가 그냥 이렇게 200세, 300세 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고 가는데,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가까운 시일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좌우지간에, 이런 그 모든 기술을, 이제, 지구의 그 차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이제 5차원의 세계로 이제 완전히 바꿔진다면, 그런 모든 기술을 지구인들과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구가 우리 은하계 안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높은 차원의 문명이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금 그 지저세계의 사람들의 키가 굉장히 큰데 어떤 사람들은 2m 정도의 지상세계 사람들과 비슷한 키를 가진 사람이 이제 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텔로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있는 그 텔로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시아스산 지하 1600m 지점에 있는 그 텔로스의 사람들이 약 2m 정도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그 지상세계와 그 대기압이 비슷하니까 키도 지상세계 사람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세계 저 안으로 들어갈수록 키는 더 커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러니까 지질세계 사람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북극과 남극의 지점을 에너지막으로 막아 놓았으며 저의 생각으로는 그 위성사진을 찍어봐도 얼음만 촬영될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도 실은 지저세계에 있는 중심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빛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저세계의 그 태양빛과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에 이제 자력선이 나오죠. 자력선이. 지구도 하나의 자석과 마찬가지니까 자력선이 나오니까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오로라가 보이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성이나 목성 같은 다른 행성에도 극관이 관찰되고 있으며 극관이라는 것은 마치 관을 씌우는 것 같이 관을 이렇게 씌우는 것 같은 그런 하얀 빛이
멀리서 보면은, 목성 같은 그 행성을 멀리서 보면은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극관이 관찰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행성은 속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저 판단으로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구의 그 오로라는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빛과 그 다음에 극지방의 자력선이 공기와 마찰해가지고 생기는 빛이 서로 혼합돼가지고 그와 같이 아주 굉장히 멋있는 그런 오로라가 북극과 남극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차원의 문명이란 것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차원의 문명 수준이야말로 우리 지구가 2012년 이후에 맞이하는 그런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 우리 지구는 5차원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한 5차원은 아니고, 과거의 3차원이 약 70% 내지 60%, 그리고 미래의 5차원이 약 30% 내지 40%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5차원의 문명이 되면 생각만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생각만 하면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다. 그런 사회가 바로 5차원의 사회라는 겁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종합정신수련의 목적도 그와 같은 5차원의 인간으로 되려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성을 초월한다, 성초월, 이것도 들어가 있고, 또 30대, 40대로 되돌아간다, 이것도 들어가 있고, 또 아주 건강한 몸으로 계속 산다, 이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생각만으로 어떻게 5차원 인간이 되면은 물건을 만들어내냐 하는 것인데요.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그 성경상에 보면은 신약 성경이 나오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오병 이어라 그러죠. 빵 5개로 군중을 먹였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건 엄연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지저세계의 건물은 수정으로 만들어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수정으로. 말하자면 투명한, 보석도 수정이죠. 그러니까 보석으로 만들어 있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지저세계의 집들은 그 찬란한 그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빛이 나고, 마치 동화 속의 궁궐과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건축물들이 모두 생각을 집중해가지고 건축 재료를 생각을 집중해가지고 수정, 그러면 수정이 만들어진다면 건축 재료가. 또 다이아몬드, 그러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루비, 그럼 루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건물을 지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 지저세계의 건축물은 그와 같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비로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히말라야 동굴에는 많은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르죠. 그런데 그 수련하는 데는 보통 이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그런지 스승은 수련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도력이 높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스승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지금 당장 이제 그 무슨 책 몇 표시에 나오는 거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기억한 내용에 의한다면 스승이 제자가 이제 이제 하고 이제 수련은 그만하고 세속에 나가가지고 제가 출세를 좀 해보고 싶다. 좀 큰 이름도 좀 날리고 지위도 좀 얻고 그러고 싶다. 그렇게 이제 스승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승님이 좋다. 그것은 너 생각의 자유니까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아주 멋진 것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좀 이따 와보라 그래서 좀 가보니까 큰 보자기 안에다가 뭘 많이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 다이아몬드, 루비, 세파이어 그런 보석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보석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상세계에 가면 그것이 인도지요. 인도에서 최고의 가부가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잘 살면서 너 생각대로 한번 뜻을 펼쳐보아라.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여기서 수련을 해가지고 높은 그런 경지에 올라가든지 그것은 너 자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자가 과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출세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열심히 수련을 해가지고 스승님처럼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이 가지고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것인가. 그래 한참 생각하다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스승님과 같이 수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장면도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당장은 그 책이 이제 몇 페이지 어느 책인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지구 내부의 곳곳에 있는 규모가 작은 공동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사화산인 샤스트산 아래에 있는 텔로스라는 나라인데요. 이 텔로스죠. 텔로스라는 나라인데요. 과거 태평양에 살고 있었던 레무리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약 12,000년 전에 대서양상에 있었던 아틀란티스 제국과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두 대륙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 그 전쟁과 대륙 침몰을 이제 어느 정도 감지한, 미리 예상한 그런 그 많은 레무리아인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 샤스트산 지하 1600m지, 지하 1600m, 지하 공동에 새로운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과학이 초고도로 발전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저세계 일반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저세계의 수도는 샴발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볼 수 있는 대부분의 UFO들은 이 지저세계에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상에는 이미 지저세계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인 버드 제독, 또 노르웨이의 올랍 얀센 부자, 그리고 미국의 M 도릴 박사, 그리고 티베트 라마성이었던, 라마성은 이제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라고 하죠. 그의 승려, 그 라마성이었던 롭산 람파 같은 사람들이 지저세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